나는 대학생 시절 겪었던 한여름밤의 공포 경험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그해 여름, 나는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시작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내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이라는 게 마음에 들었다. 방값도 저렴하고 무엇보다 학교와 가까워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날 필요 없이 늦잠을 잘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었다. 새로 이사온 첫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느끼며 꿀 같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 창밖에서 망치로 무언가를 두드리는 듯한 메마른 소리였다. 이 시간에 무슨 공사를 하나 싶어 창문을 열어보았지만 바깥은 깜깜하기만 했고 소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조금 찜찜했지만 처음 사는 곳이다 보니 익숙하지 않은 소리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넘기기로 했다. 문제는 그 다음 날부터도 그 소리가 계속되었다는 것이다. 소리는 하루가 다르게 더 명확하게 더 큰 소리로 다가왔다. 원래 귀가 어두운 편이라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나는 이제는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시끄러워진 소리에 고통받기 시작했다. 소리의 근원을 찾기 위해 방을 샅샅이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소리는 오로지 밤 12시에 시작해 새벽 2시에 그쳤다. 이웃들에게 물어봐도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고 혹시 나만 듣는 소리인가 싶어 횟수가 많아질수록 공포와 불안감은 증가했다. 급기야 나는 휴학을 고려할 정도로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지쳐갔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알게 된 친구에게 내 기이한 경험을 이야기했다. 친구는 그 장소에 대해 소문 하나를 들은 것이 있다고 했다. 그 원룸 전에 그곳에 살던 여자애가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느 날 갑자기 실종됐대. 소름이 돋았다. 혹시 그 여자의 혼령이 아직 그 방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닐까? 일련의 불안감이 나를 휘감았다. 그날 밤 나는 한 가지 결심을 했다. 다시 소리가 들린다면 이번에는 소리의 근원을 끝까지 찾아보리라 마음먹었다. 그리고 그날 밤에도 어김없이 그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나는 전등을 켜고 손전등까지 챙겨서 소리의 근원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소리는 점점 더 커져갔고 나는 이성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정체를 알 수 없는 감각을 따라갔다. 그렇게 도달한 곳은 다름 아닌 내 작은 화장대 앞 화장대 거울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미세한 금이 가 있었다. 나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고 그 순간 거짓말처럼 소리가 사라졌다. 그 후로부터 소리는 완전히 사라졌다. 그 사건 이후 나는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가끔 아무도 없는 방에서 그 소리를 들었던 기억이 불현듯 되살아날 때면 지금도 등골이 서늘해진다. 내가 겪은 일이 진짜였는지 아니면 단순한 심리적 환상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나는 다시는 그 방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결국 나는 그 원룸을 떠났고 지금은 다른 곳에서 별 탈 없이 잘 지내고 있다. 그러나 그 여름밤의 기억은 아마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도 만약 낯선 소리가 들린다면 무시하지 말고 꼭 그 정체를 밝혀보기를 권한다.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이한 일들이 여전히 존재하니까.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늦은 여름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캠핑을 떠나기로 했다. 우리가 선택한 장소는 오래된 숲속의 작은 호숫가였다. 그곳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자주 찾던 장소였지만 최근 들어 의문의 사건들이 잇따르며 발길이 뜸해졌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소문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설레는 마음으로 출발했다. 도착했을 때 해는 서서히 지고 있었고 노을빛이 호수 위에 아름답게 물들었다. 우리는 텐트를 설치하고 각자 맡은 준비를 한 후 모닥불을 피워 저녁 식사를 했다. 즐거운 대화와 웃음소리가 울창한 숲속을 가득 채웠다. 시간이 지나 어느덧 밤이 깊어지고 우리는 각자 텐트로 들어갔다. 한밤중 갑자기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텐트 밖에서 뭔가가 바스락거리고 있었다. 숲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동물 소리겠거니 하고 다시 잠에 들려고 했지만 점점 소리는 가까워지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가 우리 텐트 주위를 맴도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친구들을 깨우기로 결심했다. 조용히 친구들을 깨우고 다 함께 텐트 입구 쪽으로 귀를 기울였다. 들렸어? 무슨 소리 같아? 내가 속삭였다. 그러나 그 순간 갑자기 소리가 멈추었다.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안도하며 돌아누웠고 몇 분간의 침묵이 흐른 후 다시 잠에 들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더욱 선명하고 가까운 거리에서 무언가가 텐트를 긁는 듯한 소리에 우리는 몸을 부르르 떨며 다시 눈을 떴다. 밖에서 뭔가를 확인하기로 결심하고 손전등을 들고 천천히 텐트 지퍼를 열었다. 밖으로 나가자 조금 전까지의 소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고요한 밤 공기만이 우리를 둘러쌌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의아함을 감추지 못했다. 가까운 곳을 조금 돌아다니며 이상한 흔적이나 표식을 찾으려 했지만 아무 소득이 없었다. 그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올빼미 소리만이 우리를 감싸고 있었다. 다시 텐트로 돌아와 조금 긴장된 마음으로 잠을 청했지만 계속 신경이 곤두서면서 좀처럼 잠들 수 없었다. 그러다 가느다란 바람 소리와 함께 문득 어디선가 피아노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이 황량한 숲속의 피아노라니 우리는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공포감에 휩싸였다. 결국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우리는 흐릿한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앞에서는 손전등의 불빛이 아무리 비춰도 그 출처를 알 수 없는 소리는 우리를 계속해서 앞으로 이끌었다. 걸음걸음이 숲의 정적을 깨는 듯한 느낌이었다. 조금 더 숲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자 낮게 깔린 안개 속에서 작은 나무 오두막 하나가 보였다. 믿기지 않겠지만 피아노 소리는 그곳에서 새어나오는 것 같았다. 우리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조용히 오두막에 접근했다. 안에는 희미한 불빛이 불안정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하얀 커튼이 바람에 따라 흔들리며 그 틈 사이로 오두막 내부가 살짝 보였다. 오래된 가구들과 그 끝에 놓인 낡은 텅 빈 피아노가 중심을 잡고 있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피아노 소리는 기계적인 반복이 없이 자연스럽게 연주되는 것처럼 들렸지만 아무도 피아노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은 없었다. 순간 오싹한 기분이 몰아치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우리는 아무런 말도 없이 걸음을 뒤로 뺐고 그 와중에도 어딘가에 울림 같던 피아노 소리는 계속됐다. 그 순간 내가 무심코 발걸음을 돌리면서 바닥을 쳤던 돌멩이가 갑자기 내 팔을 스쳤다. 팔뚝에 묻은 것이 바람에 흩날릴 때 바라보니 손목에는 가지 마세요 라는 문구가 낡은 글씨로 각인되어 있었다. 이보다 더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우리는 급히 오두막을 벗어나 텐트로 돌아갔다. 그 밤 이후로 우리는 다시는 그 호수에 가지 않았고 그 밤의 기묘한 사건은 우리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아있게 되었다. 밤마다 들리던 피아노 소리 그리고 그 소름 끼치는 경고의 흔적은 우리의 머릿속을 뒤흔들며 한동안 잊혀지지 않았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깊은 가을밤 서울의 한적한 주택가에 위치한 오래된 4층 빌라에서 살고 있는 주인공 준영은 무언가 알 수 없는 기분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가 이곳으로 이사온 지도 벌써 2달이 되어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뭔가 익숙하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특히나 밤이 되면 더욱 심해지는 섬뜩함은 잠자기를 거부하는 뇌를 달래기도 어려웠습니다. 준영이 사는 도시는 낮 동안에는 사람들로 북적거렸지만 밤이 되면 모든 소리가 한순간에 사그라들며 이상할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준영은 계속 이어지는 이상한 소음 때문에 잠에서 깼습니다. 처음엔 마치 부엌 쪽에서 들리는 것 같은 작은 속삭임 같은 소리였죠. 그는 혹시 자신이 미처 잠기지 않은 창문 틈으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심했던 날이었기에 준영은 다시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발끝을 지나싸가 찌르게 올라오는 싸늘한 한기와 함께 작은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느닷없이 그의 침대 밑에서 준영아 나와 놀자 라는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사람의 목소리였으나 이상하게도 수정된 듯한 웅얼거림이었습니다. 준영은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고개를 돌려 확인하고 싶었지만 마치 몸이 다른 사람의 것이 된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최대한 침착하려고 했습니다. 이건 단지 꿈일 것이며 잠에서 깨어나면 모든 것이 사라질 거라 스스로 암시하면서 눈을 꽉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이 쿵쾅거리고 귀에는 여전히 그 소름 끼치는 속삭임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준영아, 왜 숨었어? 그 밤 이후 준영은 며칠 동안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의 방에서는 계속해서 쥐가 지나다니는 듯한 발걸음 소리와 이상한 속삭임이 들려왔고 그는 점점 피폐해져 갔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준영은 동네의 오래된 주민인 할머니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얼굴이 그의 얘기를 듣고 흑빛으로 변하는 것을 목격한 그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그 방에는 예전에 안타까운 일이 있었단다. 한 어머니가 어린 아들을 혼자 키우며 살았는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사라졌어. 다들 아이가 집에 혼자 남아 있다가 큰 사고를 당했다고 했지. 그 후로 누군가가 그 아이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곳에 살다가 다들 떠나버렸어. 할머니의 말을 들은 준영은 급히 할머니로부터 물러나 집으로 돌아와 더 이상 참지 않고 방안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침대 밑을 확인했을 때 거기엔 먼지가 켜져 있는 낡은 인형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인형의 배터리 부분은 녹슬어 있었고 그곳에선 소리가 나지 않아야 정상인 오랜 장난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준영은 그것이 그의 문제의 근원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인형을 들고 밖으로 나가 부랴부랴 그날 밤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할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그것을 천에 싸며 말했다. 이 아이가 누구를 찾고 있는지 반드시 알아야 해. 그래야 너도 이 아이도 편히 쉴 수 있겠구나. 그 후로 준영은 그 아이의 이름과 그가 찾고자 했던 것을 찾아주기 위해 다양한 조사와 수소문을 했고 결국 그 영혼을 위해 적절한 한식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더 이상 밤의 속삭임을 듣지 않게 되었고 다시 정상적인 삶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오래된 것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달은 준영은 그 이후로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경계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되었습니다.